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지금 제 목 상태가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영상을 녹화하기로 했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메타메스 제로 튜토리얼 영상을 시청하는 과정을 녹화했고 지금은 그거를 이어서 할 생각입니다. 어디까지 봤었냐면 그 A이면 A다라는 저 조건문을 증명하는 방법까지 제가 알아봤어요. 그다음을 지금 공부할 건데 아마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이 이 2021년 영상에서 그 정의를 메타메스 원 언어를 이용해서 정의를 내리는 방법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금 살펴볼게요. There's one other feature of MMs 아, 맞다. 그 영어 자막을 켜겠습니다. here that we haven't talked about, and that's definitions. Let's define and. In case you forget your truth tables, you can check that this is in fact equivalent to conjunction. 자, 여기 보시면 좀 그 논리 곱을 특이하게 정의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논리 곱은 AND예요. AND이고 AND는 함의와 부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의는 직관주의 논리에 따른 정의는 아마 아닐 것 같고요. 이거는 고전 논리에서 성립하는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저는 더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 얘기할까요? 하나 얘기하면 A이면 B가 아니다라는 조건문이 거짓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A이면서 B가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얘기하기를 잘했네요. A이면 B가 아니다라는 조건문은 A이면서 B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딱 보니까 지금 제가 막 헷갈려 하고 있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건 틀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헷갈려 하네요. 헷갈려 하니까 지금 똑바로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우선 가장 바깥에 있는 부정 기호는 생략하고 그 안에 있는 조건문만 따져 보겠습니다. A이면 B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A이면서 B도 참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A와 B가 동시에 참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의 부정이니까 A이면서 B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을 잘못했어요. 예. 이게 맞고 자, 이어서 갈게요. Now we're being pretty brief here. Certainly MM0 wouldn't let us get away with all the inference here, but even MM1 isn't happy with this. It says that dummy variables A and B are unbound. What this means is that it's inferred that we're defining a constant called and that takes no arguments. It unfolds to something containing A and B, where A and B can be whatever we like. It's an interesting exercise to show that a constant with such a property is inconsistent. So MM1 is rightfully complaining that this is nonsense, and we're smacking our heads because we actually want 그다음에 smack our head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사전에서 좀 찾아볼게요. 뭐 smack our smack head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대체 이런 뜻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보자. 아이고 그 예문이 좀 너무 안 좋은 내용인데 머리를 콱 쥐어 박았다. 그러니까 머리를 쥐어 박는다는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 머리가 아파진다는 의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고 그 텍스트 편집기를 켜는 거를 잊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 제가 작성한 내용이고 그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이 지금 작성하신 정의를 저도 한번 똑같이 적어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정의를 쓸 겁니다. 정의를 쓰고 그다음에 아마 두 가지 인수를 필요로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줘야 하지 않을까요? A, B는 잘 세운 식이라는 그 유형 부여와 비슷한 이런 그 괄호 쌍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정의를 해야 하는데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되나?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한 줄의 끝에는 세미콜론 쌍반점을 넣어야 돼요. 그다음에 해야 하는 게 뭐냐면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부정 기호와 조건문을 이용해서 그 논리 곱을 정의하는 방법을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면
오류 메시지가 나오지 않죠? 괜찮은 것 같죠? 예. 제가 잘 적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영상 볼게요. And A and B to be arguments of the function. So let's do that. Here we can see type inference kicking in, so we don't have to give any of the types. But if I mouse over, you can see that it has correctly inferred that this function takes two well-formed formulas and gives another one. 자, 지금 이 정의를 보면 A와 B의 유형이 무엇인지, 여기선 유형이란 말을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선 유형 말고 종류라는 말을 써야 할 거예요. A와 B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서술을 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매스 1이 그걸 뭐라고 해야죠? 그 종류를 알아서 추론한 겁니다. A와 B는 모두 wif는 well-formed formula의 약자이고 이것은 잘 세운 식이라고 제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저거는 명제와 비슷한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A와 B의 종류가 with, 잘 세운 식이라는 것을 메타매스 1이 알아서 추론한 겁니다. 뭐 저는 이거를 명시적으로 썼었죠. Let's give this notation too. So we want to say that and is left associative with precedence 35. 자, 저거를 이제 저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and 써주면 되겠죠? and 써주고 기호를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근데 이거는 다 ASCII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ASCII 문자가 아니라 유니코드 문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ASCII 문자인데 그 리거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리거처를 어떻게 번역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리거처 뭐라고 했더라? 묶음? 묶음? 묶음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리거처는 그 글꼴의 기능이어서 이거는 지금 그 유니코드 기호가 아니라는 점 주의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또 뭐를 써야 하더라? 아마 그 우선순위 정해 줘야 할 거예요. 35. 35라고 적으셨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럼 됐고 자, 그다음에 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인픽스 L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모르는 단어라는 알림이 뜨는데 이거는 그냥 그 제가 문법 검사기 기능을 추가해 놔서 이런 알림이 뜨는 거예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Similarly, we can define disjunction. 어디 보자. 논리합을 정의하셨고 저 조건문이 왜 논리합을 나타내는지는 이따가 설명할게요. And we're going to give it a slightly lower precedence 우선순위는 than and보다 약간 낮네요. and because 그러면 and가 먼저 그 괄호쌍을 묶어야 하는 연산자인 거죠. 그 주변에다가. and should bind more tightly than or. Now let's prove a theorem using one of these definitions, starting with the simplest, which turns out to be the or right rule. 자, 그러면 일단 저거를 적어야겠고 좀 귀찮으니까 그냥 이 파일에서 복사를 할게요. 자, 됐고 여기 보니까 로컬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들어있는데 저는 뭐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논리 곱이랑 논리 합 각각 연원, 선원이라고도 불리는 연산인데 그것들을 이렇게 메타매스 1을 이용해서 정의했죠. 근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이 조건문이 왜 논리 합을 의미하는지부터 제가 설명을 좀 해야겠죠. A가 아니면서 B가 거짓일 수 없다. 그러니까 A도 아니면서 B도 아닐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A와 B가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A와 B가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는 거는 적어도 둘 중 하나는 참이란 뜻이에요. 그게 A 또는 B가 참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 조건문은 A 또는 B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적어줬고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현재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아마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나 더 증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Now, you might be wondering how you unfold a definition here, and it's pretty similar to lean if you're familiar with that. Basically, you just use a theorem that requires it to be unfolded in order to unify. In this case, this is really easy because it turns out that if you unfold or in this theorem, you get B implies not A implies B. And this is just an instance of axiom 1. So if we stick that in, the proof checks. We can also unfold. 뭐야 그냥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저 정리를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는 뭐를 할 거냐면 그냥 증명은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작성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BA라고 하는 그 변수가 어떤 종류인지에 대한 서술이 다 생략이 돼 있죠. 그러면 메타매스 1이 알아서 그 A랑 B라고 하는 변수들을 추가해 줍니다. 우리가 생략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 저게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닌 거죠. 저는 명시적으로 적을 거고 그다음에 달러 기호 안에 있는 거는 수학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 공식이 아닌 것들은 달러 기호 쌍 바깥에 있어야 합니다. 일단은 뭐 그것까지는 알겠고 자 이 증명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근데 지금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을 더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위에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한번 그 정리 증명을 하기 위한 메모를 좀 할까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우리의 증명 목표가 B이면 A이거나 B이다라는 것을 보고 이 식을 좀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B이면 A 또는 A이고 B이다라고 방금 제가 얘기했죠. A이고 B이다가 아니라 A 또는 B이다입니다. A 또는 B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적어야 하냐면 이제 A가 아니면 여기서는 이렇게 적어야지. 예. A가 아니면 B다와 같이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위에 있는 식이 왜 아래에 있는 식이랑 같은지를 이해하셔야 하는데 그게 논리합의 정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리를 증명할 때 그냥 공리 그 명제 논리의 세 가지 공리 중에서 첫 번째 공리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혹시라도 그 첫 번째 공리가 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A이면 B이면 A이다. 근데 이면이라는 말이 두 번 들어가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저 식을 생각하시면 좋냐면 A가 참일 때 그리고 B가 참일 때 A가 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A와 B가 참이면 A는 참이라는 게 당연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저런 모양의 그 식이 우리의 증명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잠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1년 넘게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 해설 영상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린이랑 비교해 보면 메타매스 1으로 증명을 작성하는 게 좀 더가 아니라 훨씬 더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불편하긴 한데 저는 그 모든 정리 증명이 린 언어만을 이용해서 되는 거는 그다지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린 언어로 작성한 코드를 가능한 한 많이 메타매스 1으로 번역하는 도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거여서 비록 메타매스 1이 지금은 사용하기가 더 불편하더라도 나중에 메타매스 1으로 증명을 작성하기 편하게 만들어 주는 도구도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더 불편한 이런 메타매스 1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 이 얘기는 됐고 그러면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죠. Hold a definition manually by asserting a type using a type ascription. By
saying we have an implication on the right, MM1 was forced to do some unfolding to figure this out, and afterwards it knows that the target is B implies not A implies B. Um, 자, 그니까 지금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이 하신 일이 뭔지 좀 이해가 갔어요. 자, 일단은 일부러 증명 다시 없애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불편한 게 이거예요. 그 증명 목표가 뭔지를 알고 싶은데 그걸 알기 위해서 이미 있는 증명을 없애야 했잖아요. 현재 보시면 증명 목표가 B이면 A 또는 B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논리합 기호를 부정기호와 함의 기호, 조건문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중괄호 쌍을 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작성하셨더라? 그다음에 잠깐만요. 앞에 있는 거 좀 볼게요. 그 수학 공식은 달러 기호 쌍 안에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달러 기호를 썼고 그다음에 B이면 A가 아니면 B다라고 써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증명 목표가 더 이상 논리합 기호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논리합 기호를 포함하지 않고 부정 기호와 조건문만으로 우리의 증명 목표를 서술해 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목표를 모양만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모양만 바꾼 거예요. 이거는 그 식을 아예 그 식과 같지 않은 다른 식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를 증명할 때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공리를 사용하면 끝나요. 뭐 그건 어렵지 않고 다음. the or left rule is equivalent to the principle of explosion. If A and not A, then anything. And let's be good citizens and break that out as a separate lemma. 잠시 하나만 얘기하면 폭발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폭발 원리는 뭐 위키백과에서 제가 설명할 수도 있는데 폭발 원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모순 명제를 우리가 도출했을 때 도출했다는 거 증명했다고 그냥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모순 명제가 참이면 그것을 바탕으로 아무 명제나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박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A이면 A이거나 B다라는 이 조건문은 폭발 원리와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이따가 봐야겠죠. 근데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 A이고 A가 아니면 그러면 B다라고 쓰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여기선 명제라는 용어를 쓸게요. 어떤 명제가 참이에요. 근데 그 명제가 참인 동시에 거짓인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떤 게 참이면서 거짓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 가정을 바탕으로 아무 명제나 참이라는 거를 밝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불휘가 사람이다. 그와 동시에 차불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두 가지 명제가 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이 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우리는 아무 명제나 이끌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50이다. 뭐 그런 식으로 서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폭발 원리입니다. 폭발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아마 아무 명제나 다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폭발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추측입니다. 어쨌든 간에 영상 계속 한번 보죠. This one's a bit harder than our last one, especially because we haven't proven any of the logical toolbox that we would normally be using in such a situation. In fact, to keep the tutorial moving, I'm going to cheat and use the answer key. 갑자기 코드가 많아졌어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자, 저도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 증명들을 하나하나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 궁금하시면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어 웹문서를 만드시는 게 나아요. 웹문서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메타매스 제로 러스트 프로그램 중에서
그 독이라고 하는 부분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 명령을 내릴 때 어떤 메타매스 1 파일을 대상으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자, 이걸 실행하면 문서가 작성이 된 거고, 근데 그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냐면 독 디렉터리로 가고, 그 간단한 웹서버인 파이썬 웹서버를 실행하고 나서, 자, 그다음에 이렇게 웹문서를 웹 웹 브라우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살펴볼 수 있는데, 뭐 그냥 몇 가지만 좀 볼까요? A1i라고 하는 정리 이름이 진짜 이해하기 어렵긴 하죠. 이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B가 참이면, 그리고 이 기호는 이거는 그러니까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수학 공식은 이거고 두 번째 수학 공식은 뒤에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게 이 오른쪽 화살표 기호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오른쪽 오른쪽 기호, 그냥 오른쪽 기호라고 할게요. 오른쪽 기호가 있는데 오른쪽 부등호라고 하죠. 오른쪽 부등호가 있는데 이 부등호는 우리가 정의한 기호가 아니에요. 메타매스 1의 자체 기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이해하실 때는 B라는 가정이 있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A이면 B다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고, 뭐 여기 보시면 B가 참일 때 우리는 그거를 바탕으로 A이면 B다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잘 보시면 지금 제 그 카메라가 약간 가리고 있는데 잠시만요. 그 첫 번째 공리만 사용이 된 게 아니라 모더스 포넨스, 즉 전권 긍정 논법도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얘기만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만 이해하셔도 돼요. 뭐냐면 지금 이 그 화살표 이쪽. 예, 이쪽. 그 저기에 나와 있는 이 증명은 실제 과정 중에서 일부분만을 보여준 거예요. 생략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생략된 곳에서 모더스 포넨스, 즉 전권 긍정 논법이라는 그 공리가 사용된 거예요. 여기선 공리이고 실제로 우리는 그거를 추론 규칙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럼 그게 뭔지만 좀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데 A이면 B다가 참이고, 그다음에 A다가 참이면 B다도 참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불휘가 사람이면 차불휘는 뭐라고 하지? 차불휘가 사람이면 차불휘는 숨을 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고, 다시 해 볼게요. 차불휘가 사람이면 차불휘는 생명체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근데 차불휘는 사람이죠? 따라서 차불휘는 생명체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과정, 이런 추론 과정을 표현한 규칙이 이 전권 긍정 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제가 얘기했고 다음 정리들은 뭐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좀 작게 하고요. A이면 B이면 C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냐면 A와 B가 모두 참이면 C가 참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 A이면 B다가 참이고 A도 참이면 C가 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생각을 해야겠는데요. 그 두 줄짜리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B이면 C다 주변에 괄호가 먼저 쳐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는지 좀 보고 싶은데, A이면 B이면 C다 이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A이면이라는 거를 일종의 그 접두사 또는 접두어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잠시 가리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B면 C다가 있죠. 그다음에 B다가 있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C다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 각각의 가정과 결론 앞에 A이면이라는 이 접두어라고 제가 부르자고 했던 저 부분을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번째 공리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A 이면이라는 걸 접두어로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잠시 저거를 좀 가리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가정은 B면 C이다이고 두 번째 가정은 B이다죠.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C이다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A라는 가정이 A라는 전제가 주어져 있을 때에 한정한 일종의 전권 긍정 논법과 비슷해요. 이건 뭐 그냥 제가 그렇게 느낀 겁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고 지금 저 공리를 사용한 거죠.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는데 잠깐만요. 제가 어쩌면 약간 가정과 결론을 제대로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아니다. 여기선 가정이 하나 밖에 없어요. 잘 보니까. A이면 B이면 C다. 이게 가정이고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증명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A이면 B이다. A이면 B이면 C다. 그다음에 그쵸.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첫 번째 가정은 A이면 B다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정은 A이면 B이면 C다이고 뭐 결론은 A이면 C다죠. 근데 이거 역시 그 두 번째 공리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해 못 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 얘기도 할게요. 그 세 가지 공리와 전권 긍정 논법을 이용해서 명제 논리를 형식화하는 방식은 되게 좀 간결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간결하기 때문에 증명 과정이 되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랑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이해가 잘 안 간다고 해서 너무 좀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 저런 식으로 명제 논리를 형식화할 생각이 없거든요. 지금은 그냥 한번 쭉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목이 좀 아파지려고 하니까 조심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실로지즘을 의미하는데 실로지즘은 3단 논법이에요. 3단 논법은 A면 B이다, B면 C이다, 따라서 A면 C이다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찹의 휘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예, 3단 논법을 말을 할 때 3단 논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형식으로 말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찹의 휘가 사람이면 찹의 휘는 생명체이다. 이게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가정. 찹의 휘가 생명체이면 찹의 휘는 사물이다. 전 어떤 물체라는 얘기예요. 사물, 오브젝트. 자, 이 두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무엇을 이끌어낼 수 있냐면 "찹의 휘가 사람이면 찹의 휘는 사물이다."라는 조건문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3단 논법이라는 게 근데 좀 다른 형태가 있어요. 그 주로 말하는 3단 논법은 보기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찹의 휘가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따라서 찹의 휘는 죽는다." 너무 단정적이죠? 근데 그 영어 원문을 보면 몰털이라는 그 발음이 어렵다. 모털이라는 그 형용사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죽는다라고 번역하면 좀 이상하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필멸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존재는 예를 들면 신 아니면 뭐 죽지 않는 그런 가상의 등장인물을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죽는다는 건 거기선 그런 의미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방금 제가 얘기한 이 "죽는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보기는 지금 이 3단 논법이랑 조금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둘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끔 이제 치지직 같은 데서 그런 채팅을 좀 볼 수 있는데 A랑 B가 같다. B랑 C가 같다. 따라서 A는 C와 같다. 이거를 3단 논법이라고 말을 해요. 그건 3단 논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등식의 추이성입니다. 그거는 같음 관계의 추이성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뭐 예 헷갈리실 수 있죠. 어쨌든 간에 돌아오겠습니다.
A면 B다, B면 C다. 그다음에 A1 I가 사용이 됐는데 저게 뭐였는지 벌써 잊어버렸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거 증명하긴 했었나요? 기억도 안 나는데. 아까 했던 것 같아요. 무엇이 참이면 어떤 것을 가정했을 때 그것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겠다. 무언가가 참이면 다른 것을 가정했을 때 그 참인 것을 도입할 수 있다. 어 도입? 뭐라고 해야 할까? 추가? 도입? 그냥 도입이라고 할게요. 도입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자 A1 I가 어떻게 쓰였는지 볼게요. 여기 보세요. 두 번째 단계 보시면 B면 C다가 참이죠. 그럼 A가 참이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B면 C다가 참임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B면 C다 앞에 A이면이라는 이 접두어 비스무리한 거를 붙인 겁니다. 그걸 해주는 정리가 A1 I였고 아마 첫 번째 공리에 대한 추론형? 이거를 그 메타매스에서는 추론 형식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공리의 추론 형식이란 뜻일 거예요. I는 implication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아니다. inference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메타매스만의 용어여서 잠깐만요. 있었나? 여기 있다. 면역 형식이 있고 추론 형식이 있어요. 근데 이건 메타매스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메타매스 제로는 메타매스를 좀 더 개선한 버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메타매스에서 쓰였던 그 용어들 그리고 메타매스가 집합론을 형식화한 방식들을 거의 다 좀 물려받아서 이런 용어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알겠고. 자, 돌아오죠. 근데 그러면 A면 B다, A면 B면 C다를 알았으니까 A이면이라는 부분을 가리고 생각해 보면 B다, B면 C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C를 이끌어낼 수 있죠. A면 C다. 그리고 MPD 이거는 전권 긍정 논법의 연역 형식인데 아까 우리가 증명했었나요? 아까 했구나. 그러니까 아까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거를 사용한 거고. 근데 언제까지 하지? 잠깐만요. 너무 많 아 너무 많다. 너무 많은데 좀만 속도를 내죠. 지금 32분 됐거든요. 그래서 좀만 더 빨리 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A이면 B가 아니면 A가 참이다. 그리고 B가 거짓이다라는 가정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C가 거짓이다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A가 참이고 C가 참이면 B가 참이라는 거를 이끌어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세 번째 공리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이게 전치 공리라는 거였을 겁니다. A이면 B가 아니다라는 조건문이 참이면 B가 참일 때 A가 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대우 명제라는 걸 배웠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조건문의 대우가 뒤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한데 이 부정기호를 없애는 과정을 메타매스에서는 전치라고 불렀던 걸로 기억합니다. 트랜스포지션이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좀 봤었거든요. 잠깐만요. 자, 여기 보세요. We will also use the term contraposition for this principle. 전치 공리를 대우 명제라는 용어로 가리킬 수도 있는데 다만 철학적인 논리학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철학적 논리학 분야에서는 그 대우는 다른 전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둘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전치랑 대우랑 같은 게 아니래요. 어떻게 다른지는 좀 저도 그렇게 잘은 알지 못하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게 뭔가 그냥 아무렇게나 쓰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점이죠. A이면이라는 가정이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면 B가 아니면 C가 아니다라는 가정이 있고 결론 보시면 C면 B다가 있죠. 결국 이거는 세 번째 공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공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 A이면 그 다음에 여기서 괄호가
B가 아니면 C가 아니다라는 조건문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서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그 3단 논법을 배웠기 때문에 보세요. A이면 그다음에 이거를 한 덩어리로 봐 주세요. B가 아니면 C가 아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걸 보세요. B가 아니면 C가 아니다가 참이면 C면 B다가 참이다. 따라서 A가 참이면 C면 B다도 참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됐고 언제까지 하지? 이제 거의 다 하지 않았나요? 아마 3 개만 하면 될 겁니다. 오늘은 이거 하다가 끝나겠네요. 저는 예전에 이거를 봤어요. 저는 이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다 해 봤어요. 근데 뭐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그냥 기억이 나서 좀 얘기할게요. 제가 2017년 5월 30 일에 공군에 입대를 한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2년 동안 복무했거든요. 2019년 5월 30 일, 2017년 5월 30 일에 입대해서 2019년 5월 30 일에 제대했을 겁니다. 그 사이에 제가 그 메타메스 집합론 이 메타메스 집합론 증명 탐색기의 이 정리 목록들을 다는 아니고 한 200개 정도 인쇄를 해서 그거를 종이로 증명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이런 정리들의 증명이 대충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해 봤는데 예 뭐 그렇게 별로 즐겁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저는 거의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좀 더 편리하게 증명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해요. 앞에서도 이미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명제 논리와 수러 논리를 형식화할 방법을 지금 제가 찾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뭐 그건 그렇고 자 다음 갈까요? 이게 우리가 증명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A가 거짓이고 그런 동시에 A가 참이면 아무 명제나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A3D는 또 어떻게 증명했더라? 이게 되나? 잠깐만요. 그 무언가를 가정했을 때 이 부정, 화살표, 부정을 그 가정과 결론을 바꾼 상태에서 위치를 서로 바꿔주고 새로운 조건문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정리죠. 세 번째 공리에 대한 연역 형식입니다. 저거를 사용한 건데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공리에 의해서 만약 A가 거짓이라 하면 뭐 B가 거짓일 때 A가 거짓임을 밝힐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A가 거짓이라는 가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A가 거짓이라는 거를 결론에서 이끌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 조건문은 첫 번째 공리에 의해서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뒷부분이 있죠. 뒷부분의 이 조건문에서 부정 기호를 없애고 가정과 결론을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A이면 B이다가 나오죠.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게 세 번째 공리에 대한 연역 형식이었어요. 그 정리였습니다. 이거를 증명했으니까 뭐 맞겠죠. 그래서 결국 이 의미는 뭐냐면 A가 거짓인 동시에 A가 참이면 B가 참이라는 거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순 명제에서 아무 명제나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엄청 기네. 자 콤 12 A, B, C 모두 잘 세운 식이에요. A면 B면 C다가 참이고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B면 A면 C다가 참임을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가정의 순서가 그냥 바뀐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컴은 아마 커뮤터티브를 의미하는 것 같고 아니면 또는 커뮤트, 교환하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인수? 인수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인수는 아니고 첫 번째랑 두 번째 식을 교환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om 1, 2.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지 한번 보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은 A이면 B이면 C다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공리에 대한 추론 형식을 이용해서 이거를 지금 이끌었는데 잠깐만요.
메타매스 증명 탐색기에서 힘든 점이 뭐냐면 앞에서 제가 증명한 정리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증명이 어려운 건 아닌데 기억이 안 나요. 보면 A이면 B이면 C다. 그다음에 알겠어요. 자, 이걸 바탕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A이면이라는 이 부분을 B랑 C에 각각 넣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B이면 C다라는 조건문을 A이면 B, 이면 A이면 C라는 형태로 바꿔 준다고 생각할 수 있죠. 뭐 그것까진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추론 형식을 썼는데 잠깐만요. 아 그렇네. 예. 그래서 이 A 이면이라는 것을 B 앞에다가 붙였고 근데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A 이면이라는 접두어를 C 앞에다가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을 좀 봐야 하는데 이건 첫 번째 공리거든요. 이걸 왜 썼을까? 그 생각을 좀 해 봐야 돼요. 보니까 3단 논법에 쓰는 것 같은데 B가 참이면 A이면 B이다가 참이죠. 그리고 A이면 B이다가 참이면 A이면 C이다가 참이에요. 따라서 B가 참이면 A이면 C이다가 참이죠. 이런 증명은 진짜 어떻게 생각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한 게 맞다는 건 알겠는데 저 혼자서 생각하려고 한다면 못할 것 같아요. 못하겠고 자 그다음 드디어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A가 참이고 A가 거짓이면 그럼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아무 명제나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뭐 어렵진 않죠. 그 업서드라는 이 폭발 원리를 우리가 증명했고 여기에서 첫 번째랑 두 번째 식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는 거는 그 com1, 2라는 정리였고 자 드디어 그 논리합의 왼쪽 도입 규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미 A가 참이면 A가 거짓이면 B다를 이끌어냈고 A가 거짓이면 B다라고 하는 이 조건문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A가 거짓인 동시에 B도 거짓일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A가 참이거나 B가 참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증명이 됐어요.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2분 정도 지났고 저 정리들을 한번 다 봤는데 지금 제가 웹페이지를 통해서 그 증명들을 이해하려고 했잖아요. 이건 텍스트 편집기에서 보시면 안 돼요. 이해 못 합니다. 그러니까 뭐 똑똑한 분은 아마 이 코드만 보고도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라고 이 코드를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는 아니어도 강력하게 권장하는데 웹페이지를 생성하시고 나서 여러분이 직접 이 증명 과정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증명 과정이 그 전권 긍정 논법에 사용하는 단계는 좀 생략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응이 좀 필요할 겁니다. 일단은 뭐 저는 여기까지는 다 봤고 자꾸 소스 코드 클릭하면 안 되는데 다 봤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내용은 또 내일 보면 되죠. 네 영상 조금만 더 보고요. 어디까지 볼지는 좀 정해야겠습니다. And now everything checks. A hollow victory. By the way, you might notice that many of our theorems have hypotheses. 그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이 "A hollow victory"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약간 공허한 승리란 뜻이긴 하죠. 무의미한 승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괜찮아요. 예 괜찮고 다음. Here. In MetaMath 0, you can prove inference rules as theorems too. This is not quite the same as having an implication. For example, we have theorem A1I, which is just axiom 1 composed with modus ponens. Um, but axiom 1 implies A1I and not vice versa. This might be
자, 좀 조심해야겠네요. A1I라는 정리는 그 첫 번째 공리를 이끌어내지는 않는데요. 그 반대 방향은 성립하지만, 즉 첫 번째 공리와 그 전권 긍정 논법을 이용해서 A1I라는 정리를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 A1I에서 첫 번째 공리를 이끌어내는 건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Familiar if you have a lean background, but it means that you can't. It means that we can represent things like modal logics directly, which isn't possible in a general purpose type theory unless you extend the type theory itself, which means changing the verifier. The point here is that the verifier is completely general purpose and doesn't even know what logic you're working in until you give it the rules of the game. Before we move on, we've now got a working MM1 file that proves the MM0 file from the last part. Let's try to compile it and check the proof using the external verifier.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내일은 못 볼 것 같고, 뭐 시간이 날 때 또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 녹화 영상 여기서 마치고,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생기면 다음 영상에서 얘기하면 되니까 일단은 들어가겠습니다.